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철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엄중한 잣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꾼을 잘 뽑아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 양주시를 이끌어갈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이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2번 강수현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기호 1번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 2분,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2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간 보충질문의 경우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보충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공약 발표는 2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과 보충질문은 1분, 답변과 보충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 각 7분, 그리고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수현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 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강수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길었던 시정의 부재를 채우고 양주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강수현이 일하면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 든든히 밀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양주 서부 연결 철도 추진, 7호선 고복정 구간 분리 시행, 양주 테크노밸리 구축,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 조기 개설 추진, 양주 교육지원청 신설, 저 강수현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효율과 속도를 생각한다면 저 강수현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 정부에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니라 집권당 후보가 정답입니다. 36년간 양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저 강수현은 그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알고 행정을 직접 해본 후보입니다. 양주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행정적 절차보다 시민 여러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여당시장 강수현이 양주의 미래를 발빠르게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기호 2번 강수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덕영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정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지난 27년간 양주시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공무원 출신만 양주시장을 맡아왔습니다. 30여 년 양주시청에서 근무하고 나와 시장이 되면 공무원 시절 하던 그대로 시정을 반복했습니다. 시민 대표 자리에 전직 공무원만 있으니 시 내부 청렴도는 낮고 서비스는 불편했습니다. 27년도 모자라 또다시 공무원 출신 시장을 원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잃어버린 4년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시장이 손발을 맞췄던 지난 6년이 양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기 북부 외곽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정, 회천, 신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고 있고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도 착착 진행되고 7호선 연장 공사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제와 교통은 물론 주거까지 양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부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4년을 다시 공무원 출신과 국민의힘에게 맡겨 허송세월하게 둘 수 없습니다. 중단 없는 양주 발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양주 발전의 대명사 정성호 국회의원 그리고 저 정덕영 원팀이 되어 양주 대변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호 1번 정덕영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에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요.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주제의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2분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 성공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연구원에서는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0.94% 낮고 제조업 사업체 수도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간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양주시도 2024년까지 양주역 인근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데요. 양주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덕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장이 시민 여러분과 총력을 다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치 서명에 참여해 힘을 모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연말에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테크노밸리 활성화에 전력하겠습니다. 우선 양주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해 경기 북부의 판교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유치팀을 구성해 IT, 첨단 제품 등 특색 있는 유망기업 유치에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로사항도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GTX, 7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 양주 고속도로 등 핵심 SOC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를 제2의 광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교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연구개발과 창업의 거점이라면 양주 테크노밸리에서 혁신지원센터가 그 거점이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유치와 설계까지
시민 여러분과 정성호 국회의원, 시장, 시도원이 힘을 합쳐 성과를 냈습니다. 테크노밸리를 혁신 성장과 창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과제도 저 정덕영이 저희 민주당 원팀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네, 정덕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수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북부는 남부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특히 양주시는 도농복합시로 섬유, 의보, 의복, 제조 중심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산업 체질 개선 및 산업 고도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이러한 산업 구조는 청년들의 취업과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경기 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테크노밸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테크노밸리 사업을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4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의 양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자족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특성화 산업단지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대기업 및 연구개발센터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를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일자리 및 투자 유치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주시 발전과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해소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양주 시민과 윤석열 정부의 힘과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추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양주 테크노밸리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공통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 관광 수요 흡수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양주는 장흥 관광지, 회암사지, 별산대 놀이 등 유서 깊은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교외선과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주가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관광 수요를 양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강수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경기 북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양주시도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예술, 축제 등이 있지만 이것으로 한류 중심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주만의 특화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한류 중심 문화관광 콘텐츠가 절실합니다. 기존의 양주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과 함께 보다 새로운 창의적인 한류 콘텐츠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축은 제2민속촌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양주 관아지와 연계한 부근 10만 평 부지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한류 민속 체험마을, 드라마 세트장 등을 건립하여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드라마 세트장 등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국내 최초 오픈 세트장에서 숙박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새롭게 다양한 즐거움 있는 민속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한류 중심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을 위한 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해암사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강수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덕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주의 문화관광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교통 여건이 불편하고 관광 콘텐츠 발굴과 축적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교외선 등 도로 철도망 구축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양주 관광의 미래는 밝아졌습니다. 또 천일홍 축제, 해암사지 왕실 축제, 별산대와 같은 문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주 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양주 문화재단을 설립해 양주 관광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주의 유무형 문화재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관광의 자원과 콘텐츠를 결합해 갈 곳 많은 양주, 시구 가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교외선, 장흥 추억과 문화의 관광축, 감악산 자연과 레저 관광축, 불곡산, 천보산 역사 산림휴양 관광축, 세계 관광축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원팀이 성사시킨 교외선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역사와 철로를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미술관과 계곡 등 장흥 관광을 연계해 장흥을 추억과 문화의 관광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감악산 이밤천 일대는 캠핑장 리조트를 유치하고 산림욕장과 레저시설을 설치해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산림 둘레축인 관아지 별산대에서 해암사지 천보산 산림욕장까지 600년이 넘는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을 조성해 수도권 관광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이어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1분 30초, 보충질문과 답변은 각각 30초와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민 교육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 공공교육 인프라 부족, 신도시 과밀 학급을 꼽았습니다. 특히 양주, 의정부, 동두천 등 경원선 인접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획된 부지마다 바로 학교를 신설하면 과밀학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설립 주체인 교육청의 입장은 저출생에 따른 학생 감소를 이유로 학교 설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학교 신속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학교를 빠르게 신설하겠습니다. 양주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의 진로 진학에 맞춘 개별 컨설팅이 되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주만을 위한 교육지원청을 신설해 특화된 교육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험공간, 진로체험 공간 등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빈틈없게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양주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정덕영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강수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밀학급에 대한 그 문제점 보완은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교육감의 권한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교육감 및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과소학급의 경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한적 공동학교를 실시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과 학교 지원팀을 만들어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초임교사가 약 40% 이상 높은 실정이므로 이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함께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시는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교육 격차, 공교육의 붕괴가 심각한데도 그동안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옥정 고읍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해천지구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공교육을 내실하여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올해 2020년 기준 1.42% 지원했던 교육 경비를 3%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강수현 후보는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수현 후보가 정덕영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에 이에 대해 정덕영 후보에게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덕영 후보, 강수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강 후보님 공약을 보니 학교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학교에 건립하실 것인지,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고읍 중학교 신설 토론회에서 BTL로 학교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BTL로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수조원이나 눈덩이 빚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경기교육청이었는데 또 BTL로 하겠다는 게 대책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수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관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 못하지만 지금 현재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 짓지 못한 그 체육관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체육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그 체육관을 질 계획이고요. 그 BTL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 뭐 대통령이나 뭐 도지사나 우리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모두가 민주당이었지만 그동안 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옥정지구의 학부모의 그 오랜 요구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그 BTL 방식을 그 교육감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수현 후보가 정덕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고 정덕영 후보가 답변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강수현 후보, 정덕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정 의원님이 그 고읍중학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에는 그 고읍뿐만 아니라 옥정이 상당히 그 과밀 학급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도교육감, 도의회 의장이나 시장, 의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는 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옛날에 계획된 부분들이 학교를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거에 발맞게 우리 양주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를 더 지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장이 되면 교육청이나 교육감하고 협의를 거쳐서 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다 쓰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또 네 번째 공통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양주가 인근 대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에서 벗어나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자족 도시로 발전하려면 우수, 유망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행돼야 합니다. 신규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성장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되는 친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수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현재 신도시 건설과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 특구 지정, 세제 혜택, 법 제도 정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중장기적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위기기업을 예측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기기업 대응 시스템과 TF팀을 만들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양주시는 검준, 홍죽, 도화 등 8개 산업단지가 있고 은남, 해천 등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섬유산업 등 지역 연구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과 융합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매출액 향상 유도와 제조 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근로자가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은 정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많은 정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강수현 후보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덕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렸던 양주 테크노밸리 은남 산업단지 누가 유치하고 조성했습니까? 바로 정성호 의원과 저와 민주당이 시민과 힘을 합쳐 성공했고 기업 유치도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2016년 민주당 양주시장이 된 직후 17년부터 양주는 규제개혁 전국 1위, 기업하기 좋은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기업 유치 시 입지 보조금, 부담금 지원, 자치법규 개선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후보와 민주당은 경기 북도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경기 북도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기업과 대학의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다수당으로 경기 북도 분구를 통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유치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젊고 추진력 강한 정덕영이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수현 후보가 정덕영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 정덕영 후보는 1분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 이에 대해 강수현 후보에게 1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수현 후보, 정덕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후보님이나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를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떠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주 테크노밸리나 은남 산업단지 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의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고 강수현 후보가 보충 질문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네,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100대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대기업 유치가 어려운데 100대 기업 어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강수현 후보가 양주시 일자리 환경국장으로 역임한 시절에 확보한 유소기업 일자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수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제가 일자리 환경국장을 사실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하면서 그때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나름대로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다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약들에 대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의 질문은 1분, 또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또 보충 질문과 답변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 시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공약 발표는 정덕영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공약 발표 2분을 지금 드리는데요. 이 공약을 안 갖고 왔는데요. 네. 자, 일단 시간은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공약 발표의 2분을 좀 드린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공약 발표를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주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서류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양주 시민들분께 보내드린 공보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개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강수현 후보는 정덕영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정덕영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수현 후보가 정덕영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해 정덕영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현 후보
정덕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후보께서는 공약집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시민 대표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시민 대표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민 대표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시민 대표가 뭘 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덕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양주시는 27년간 공무원 출신들이 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도 상대당 후보신 우리 강 후보님도 공무원 출신으로 국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나왔기에 저는 일반 시민이고 정치인 출신이라 첫 번째 시민 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답변이 끝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네, 다시 강수현 후보가 정덕영 후보에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출신은 그 시민이 아닌가요? 분명히 그 시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건데 마치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공무원은 시민이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그 공무원은 그러면 시민이 아닌가요? 네, 정덕영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우리 되겠습니다. 강수현 후보도 양주 시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된 자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일반 시민, 정치인을 구분해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분 정도 덜 쓰셨는데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덕영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저의 공약을 일단은 저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주에 공약한 5가지 공약을 제 임기 내에 어떻게든지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일단은 대통령의 공약인 전철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융봉합 R&D 단지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외선 양주 서부 연결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울 양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양주교육지원청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으로는 첫 번째, 시민을 위한 양주 경제구역을 지정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 밀착형 종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주 민속마을을 건립해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잉학급 지역 초중고교 증축 및 적기 신설을 하고 과소학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5번째, 금년 현재 1.42%인 교육 경비를 3% 이상으로 지원 확대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번째, 경기도립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끝으로 8번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 승차 및 24시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정덕영 후보는 강수현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할 수 있고 강수현 후보는 1분 30초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1분간 보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강수현 후보에게 1분 30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후보, 강수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산세를 감면하신다면 양주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비판을 하셨는데 양주 집값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좀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요. 강 후보님 7호선 전철 국민의힘이 계속 재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후보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국민의힘 포천시장 의정부 시장 후보가 7호선 전철 옥정 포천을 중단하고 장안 밀락 포천선으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합의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후보님이 원팀이라고 외치는 김민혜 경기도지사 후보도 포천시장을 만나서 의정부 포천 재검토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후보님 공약을 이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수현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전철 7호선 관련해서 지금 포천과 의정부 시장이 지금 우리 양주를 거치지 않고 그 밀락동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그 전철 7호선이 포천까지 가기까지는 그 적경지역 지원법이나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 거를 예비 타당성 검토를 생략을 하고 사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그 의정부나 포천에서 지금 그거를 직접 가겠다고 하는 거는 그 구간에 만약에 나중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그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되지도 않는 부분을 나름대로 그분들 뭐 개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지금 저희가 봐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그 경기도지사 그 김은혜 캠프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전철 자체가 옥정 주민들로 해서 그 검토가 되고 연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거를 마치 되는 거 모양 우리 민주당에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부분은 참 저도 참 기가 막히네요. 네, 다시 정덕영 후보가 강수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김문혜 두 분이랑 원팀이라고 자랑도 하시고 당선되자마자 그분들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정 주민들은 이게 정말 그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포천이나 의정부 시장들하고 해서 도지사 후보가 하면 하겠다는데 사실 우리 양주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에서 그 대체 뭐 그거 안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지 당연히 지금 그 전철 7호선 우리 그 옥정동을 거쳐서 포천에 넘어가는 거는 사실 우리 그 옥정 주민의 오랜 염원이고 오랜 또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 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부분을 그 지금 그 포천시장 후보나 그 의정부 시장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타 그 통과조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철 그 연장 사업이 우리 그 옥정 지구가 생기면서 옥정 주민을 위해서 그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또 우리 도지사 후보도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각 후보자 모두에게 총 7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에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강수현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은 지난 2020년 4월 27일자 문화저널 20일에 민주당 양주시 의원들이 룸사롱에 간 이유란 기사가 있는데 알고 계신지 또 누가 같이 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후보님은 네거티브 선거를 안 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르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강 후보님 아무리 상대 후보로 선거를 치르고 토론회를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 후보님도 술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 저랑도 술자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시의원이고 강 후보님은 공무원으로 그런 부분도 부적절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 답도 했고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예. 주도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저거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덕영 후보님을 어떤 네거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건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언론에인가 보니까는 10년가량 불법 건축물에서 건재상을 운영하셨는데 수차례 시정명령을 어겨서 이행강제금을 아마 2,500만 원 정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궁금하네요. 사실인지 어떤 건지. 네, 제가 의원 전에 사업을 할 때의 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 일부 지역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기사화한 거는 제가 봤지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초반기에 사업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 이행금을 내거나 한 부분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그렇게 난리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맹제 요양원에 도로 개설을 아마 했는데 그 수혜자가 우리 정덕영 의원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한동안 지역에서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정덕영 의원님의 입장이 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요양원하고 관계된 일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뭐를 보시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어디라고는 제가 좋아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물어본 건데요. 예, 그러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우리 의원님은 하여튼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래요. 것입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게 또 지역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또 그런 문제를 또 야기를 시켰었네요. 그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은 그 시의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장님이 안 계셔도 시정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듣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없는데 시정이 잘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양주시 의회 의장으로서 현직 의장입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이송호 시장이 몸이 편찮은 부분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장으로서의 시민들 간의 어떤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으로 시장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거는 무슨 오해가 있었던 말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저희가 보면은 그 정성호 의원도 그렇고 도 의원도 그렇고 예결위원장을 하셨고 사실 이제 우리 도지사도 우리 그 정성호 저 의원하고 상당히 친하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포천보다도 예산이 적거든요. 근데 이런 게 그 왜 그런 건지 과연 그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그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의원이 되던 해가 8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디서 집권을 했었습니까? 국민의 심당에서 집권할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정확진 않지만 대략 5,800억의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예산이 결산금액 1조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눈부시게 확대가 됐다라고 하고 지금 다른 인근 지역의 시하고 비교표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현 후보에게 주어진 7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정덕영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강수현 후보님께서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지금 시장을 출마를 하셨습니다. 37년간 같이 일한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주문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양주시청의 특정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이 주요 자리를 나눠 먹는 데는 등 이런 표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뭐 말씀 잘하셨습니다. 뭐 저도 일단 공무원 출신이고 그동안 우리 그 민선되면서 공무원 출신들이 시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그 시장님들이 사실 열심히 그 안에서 우리 양주가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사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 오셨고, 근데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공직자 출신이 하다 보니까 개혁적이지 못하고 또 혁신적이지 못하고 지금 소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37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저기 시민이고 또 항상 저도 공무원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민원인들이 그 당신의 가족이고 당신의 친척이라고 한다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뭐 들기는 뭐하지만 제가 그 공업 업무를 담당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관내 그 남면에 소지한 기업체인데 그 KS 규격 업체인데 공업진흥청에서 그 물품 그러니까
물품이 그 부정 유통됐다고 해서 그 취소라고 해서 온 적이 예. 있습니다. 예, 제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해주시고요. 예. 강 후보님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시죠? 선거 예. 운동 기간 전인 양주 시민 수백 명 불러서 본인의 출마 배경과 공약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성 장치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는데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시더라도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으러 다니거나 잘못하면 당선 무효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강 후보님은 강전 면장도 하시고 선거 관련 사무도 해보셨을 텐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지금 의아합니다.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현재 요번에 사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 그 저희 가족이나 저희 친척들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아무튼 그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홍보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 모이다 보니까는 뭐 평소에 제가 뭐 인기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때 하여튼 많은 인원이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제가 뭐 일부러 동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충분히 그 나름대로 참작이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금 전에 그 확성기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분명히 기자회견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시청 상황실에서 하려다 상황실에 그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겁니다. 네, 그 정도만 해주시죠. 아니, 가서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1분 답변은 1분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 주도권 해주시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강 후보님이 옥정동 물류창고센터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적법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국힘 당론에 따라 건축허가 직권 취소를 하겠다고 하고 옥정동에 현수막 걸린 걸 보니까 전면 재검토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아졌어요. 21일 날 문자를 보낸 거는 10대 공약에는 직권 취소로 나와 있습니다. 또 선거 공보물에는 직권 취소 검토라고 또 약화시켰어요. 계속 입장이 바뀌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알 수도 없고요. 물류센터 직권 취소, 취소할 건지 말 건지, 직권 취소인지 직권 취소 검토인지 전면 재검토인지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사실 그분이 그 기자가 물어본 게 그 교통 영향 평가나 환경 영향 그 평가나 그런 거를 받지 않았는데 그거를 허가를 해줬는데 그 취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알아봤을 때는 분명히 모든 절차는 그 교통 영향 평가는 그 다시금 받았고 2009년에 기본 계획을 받으면서 이미 그 모든 절차를 이해한 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알아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사항이 일단은 뭐 규정도 규정이지만 일단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미치는 영향, 우리 옥정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해서 사실 저는 어떻게든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업종 전환을 일단 유도하고 그러니까 권유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취소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후보가 말씀드리거나 시민들한테 입장 전달한 거랑 같은 맥락의 말씀이시네요. 저는 계속 말이 저는 바뀌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옥정동 물류 창고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공약한 걸 보면 지금 보통 우리 민주당에서 정성욱 의원이나 시도의원들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약을 하시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밝혀냈어요. 또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미 학교 체육관 건립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가 없는 학교 두세 군데를 아마 못한 걸로 파악하고요. 양주 교육지원센터도 설립을 이미 됐는데 설립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정덕영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양주시는 이제 50만 인구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27년 동안 공무원 출신끼리 교대하던 양주시장 자리에 또다시 공무원 출신을 앉혀 갈 길 바쁜 양주 발전의 앞날에 골든타임을 놓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계속 입장이 바뀌는 후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단 없는 양주 발전, 양주 정성호 국회의원과 원팀으로 손발을 맞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양주 발전에 청사진을 실현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해 보시고 확실히 어떤 후보를 뽑아야겠다는 확신이 드셨습니까? 27년 공무원만의 행정을 개혁할 후보, 7호선 옥정중앙역 사수에 조기 완공할 후보, 정성호 국회의원과 원팀이 되어 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뛸 수 있는 후보, 오직 정덕영뿐입니다. 양주의 대변혁을 위해, 시민 중심의 대전환을 위해 이제는 양주시 첫 번째 시민대표 시장이 필요합니다. 강한 추진력을 가진 젊은 일꾼 기호 1번 정덕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덕영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강수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주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우리 양주 시민들이 평소 걱정하고 갈증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 짧은 시간 내에 속 시원하게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국민의힘 강수현을 선택해 주십시오. 시장이 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 출신의 시장은 병안을 이유로 행정을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양주 시민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양주시가 미래로 가느냐, 과거에 머무르냐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 강수현이 행정정책 전문가로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양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원팀이 되어 새로운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주시의 시장이라는 말씀으로 제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